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재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늦은 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북미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네, 뭐 거의 두 분이 만나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이 좀 흐름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이제 큰 이벤트가 이제 지나갔죠. 그런 부분에 봐서 일단 수급적으로 좀 더 시장에 좀 한쪽에 쏠렸던 부분이 좀 여러 뭐 IT라든지 바이오 등 좀 이렇게 좀 분산되는 그런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목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타이틀은 이제 16강에서요. 제 이동 평균선 또 추세선을 이용해서 매매 급수를 찾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캔들 부분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캔들도 함께 그동안 배웠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거래량도 숲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연관 지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 갖다 할게요. 네, 뭐 잠깐 지난 시간에 좀 집중해서 시장을 점검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키포인트만 체크하고요. 일단 이제 오늘 북미 정상회담 네,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장중에 한쪽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뉴스를 보면서 네, 이제 지켜봤는데요. 일단 이제 북미 이제 정상에서 합의문이 이제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제 큰 타이틀은 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북미 관계 수립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미사모님, 사장님, 황금한이꺼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세님, 네 정능 엄마님도 반갑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건설 노력 그리고 이제 한반도 이제 완전한 비핵화. 네, 오타 났네요. 안전한 이제 비핵화. 그래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전쟁 유해 즉각 소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총 네 가지가 나왔고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뭐 경제 협력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경제 협력 부분이 기다렸었는데 이제 이 합의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빠지면서 경제적인 경협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지면서 좀 막판에 경협주들이 좀 하락이 컸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핵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인 지금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핵화를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빨리 경제적인 이런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지 추후에 뭐 경제 협력이라든 그런 부분이 이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남북한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경제 제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쉽게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성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죠. 네, 북미 회담 당일날은 이제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북미 간 이제 이 비핵화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이제 돌아가서 얼마만큼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이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부분이 좀 해결되고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지금 좀 해결해 나갔을 때 경협 부분에서도 또 구체화될 것 같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포괄적이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포괄적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 제재도 해결되고 그런 부분에서 북미 관계가 수립되면서 이렇게 이제 평화 체제가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경협도
따라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성 공단 관련 종목들이 뭐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런 비핵화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화가 되어 아니죠. 이런 부분이 이제 구체화됐을 때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경협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조정 나오는 그런 기간적이 있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체화됐을 때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일단은 바이오 종목도 그렇고 IT주도 그렇고 한번 가다가 이제 꺾이면 이제 매물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T주 조정 나온 것도 보셨고 바이오도 조정 한번 꺾이니까 조정이 한번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 나오겠죠. 기술적 반등.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주도 이제 그런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나중에 구체됐을 때 그런 타이밍을 가지고 한번 이제 기회로 삼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이벤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벤트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치렀고요. 이제 시장은 거의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워낙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음 시장을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미 선물이 아니라 한국 선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만큼 6월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금이 많이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4일 날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미국 금리 관련해서 이제 발표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발표하는데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을 확정적이죠. 네,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확정적이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이 이제 3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4회 이상으로 가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뭐 4회 이상으로 간다 치더라도 이제 여타 신흥국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이 한 4천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신흥국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자님, 수진수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전략 문자도 드리고 지난 시간 교육 시간에도 이렇게 이제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회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나서 새벽 3시에 14일 날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에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예의주시할 것 같고요. 현재 뭐 아직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미 연준이 지금 물가가 한 2.2%까지 유가 때문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인하겠다고 지금 지금 지난 5월 달에 FOMC 회의 때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장은 4회까지는 일단 반영되어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달 한번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3회가 나온다면 좀 더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4회 나왔을 때는 뭐 잠깐 흔들 수 있지만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그런 기반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뭐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이슈가 한번 만약에 밀리더라도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외국인 포지션이 그동안 5월 달에 이제 매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그동안 이제 3반기에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요. 지수 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면이죠. 그래서 이 선물 옵션 만기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시장이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벤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22 통화정책 회의를 본다면 일단은 이제 뭐 긴축을 뭐 준비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에 크게 우려하는 그런 쪽으로 통화정책을 이끌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이제 15일 날 중국에 500억 달러 관세 부과하겠다고 지금 이제 하겠다고 지금 미리 지난달에 이제 말해놓은 게 있었죠. 4월 달에 해서 아직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무역 정책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어때요? G7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이제 무역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죠. 거의 뭐 자유무역을 하겠다고 그런 성명문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거부하면서 그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제 잡음은 있었지만 미국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얼마 전 같은 거 보면 시장에 충격을 줬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천천히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큰 충격으로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중요한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현지의 분위기가 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한번 보면 시장에 코스닥, 코스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수렴해 놓은 상태죠.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240, 지금 120, 61선, 21선에서 5일선까지 해서 밑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중요한 이렇게 이제 반전하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코스피가 거의 이제 수렴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을 위로 강하게 가든 아래로 이렇게 뭐 급락이 나오든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많은 악재들을 많이 받아내는 상태죠. 2월 달에는 뭐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또 파생상품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을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중간중간에 뭐 무역 마찰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충격을 줬는데 이런 좀 많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이쪽으로 터낸다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삼성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을 좀 지금 모아놓은 상태에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거의 많이 도달해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슈는 지난 시간에 좀 했던 부분이니까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은 네. 네, 뭐 유망 투자 업종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었죠. 네, 뭐 반도체는 뭐 IT 관련해서는 좀 좋은 모습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인터넷 지금 뭐 업종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좋죠. 네, 지금 올라오는 업종 이 종목들도 그렇고요. 미디어 또 엔터 관련 업종들 또 이제 정유주 그 화학 2차 전지 관련된 화학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들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조선 쪽에서도 LNG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그런 종목이라든지 LNG 관련 종목군들을 계속 봐야 되겠고 또 이렇게 이제 기계업종 굴삭기 관련 업종을 증권주도 봐야 되겠고요. 또 중국 소비주
지금 현재 아침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소비재들 관련해서 백화점주도 그렇고 상당히 좋죠. 소비재 관련해서. 그래서 현재 뭐 지금 최근에 올라간 업종 중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섬유 의류 관련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에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재고가 많이 털리면서 네, 섬유 의류 관련해서 한섬이라든지 네, 뭐 영업무역, 네, 한섬이나 영업무역 같은 네, 그런 종목군들이 좀 반응이 좀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그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교보증권이 갑자기 급등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권주도 이제 관심을 받아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한 15조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네. 네, 남북 경협주는 일단은 북미회담에서 경협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구체화됐을 때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이제 언급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화됐을 때 더 이게 좀 턴해서 갈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북미회담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추가되겠죠.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그럼 나왔을 때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그런 뭐 이제 국무장관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좀 더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일단은 보면 개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네이처스 같은 경우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악재가 나오면 그 전에 동반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나와도 관련된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보면 일단 수급이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남북 경협지에 또 많은 투자자들이 또 물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리다 보면 자금줄이 많이 막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막 올라가는 이렇게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보다 개별적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대형주가 이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순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내년 초에 좀 한번 올해 초라든지 작년까지처럼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때 많은 이제 신약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때쯤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제일 먼저 조정을 받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대형주, 그 다음에 한참 가다 보면 또 중형, 그래서 그 다음에 소형, 그렇게 주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일단 개별적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먼저 가는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 소비주들도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좋은 중국 소비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들 들리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더 이제 그 사드 관련해서 이슈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미군도 철수하고 싶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미훈련을 아직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제 뭐 북한도 그러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그런 흐름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중국 소비주들 사드 관련해서 이슈가 좀 더 해결되면서 이런 소비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반도체 쪽은 상당히 지금 워낙 이제 반도체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가는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네, 바닥에서 흘러내리는 종목은 계속 흘러내리고 이제 턴에서 가는 종목도 이렇게 세 패턴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단 이제 반도체 후공정, 뭐 테스트 장비라든지 그런 후공정 그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환경 관련해서 스크루버, 네, 환경 설비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은 뭐 유니셈이라든지 한양 ENG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또 강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런 환경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장비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이제 패키징 업체도 이제 수혜를 받는 업체도 있죠. 근데 자체 내에서 또 삼성하고 또 하이닉스가 자체 내에서 또 그런 부분을 이제 패키징하는 그런 설비를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증설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멀리 봤을 때는 좀 뭐 보면 SFA 반도체라든지 그런 정보를 보면 좀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전기차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이제 메이커 기업들이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모델을 계속 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계획 중이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출시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주에서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섹터를 한번 주도주 섹터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네. 네, 오늘 16번째 시간으로요. 네, 이동평균선 추세선호 매매급소 찾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이동평균선 활용하는 매매법에서 추세 매매법, 5일선, 21선, 우리가 지지선 저항선 활용, 또 우리가 상승 신호 골든, 하락 데드 하락 신호 데드 크로스에서 이렇게 배웠고요. 추세선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이동 평균선 이제 추세를 알아서 대응하기 위해서 네, 같이 묶어서 오늘은 또 진행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량과 캔들도 같이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종목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금하니꺼님이 글을 남겼는데요. 네, 이따가 체크하겠습니다. 유진기업 이렇게 보면 이동평균선으로 본다면 추세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정배열로 만들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제 좀 정배열이 아닌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이제 조정 기간이 많이 길었죠. 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그런데 일단은 이제 6,000원대에서 이제 4,600원
2,000원까지 온 거 보니까 한 2,000원 정도가 이제 한번 빠져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역배열되어 있죠. 여기 상태에서 120일 이동평균선, 60일선, 이제 3개만 이제 일단 기본 볼게요. 20일선에서 순서가 이제 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역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제 터닝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선들이 만나는 게 되겠죠. 순서가 바뀌면서 이거는 바뀌면서 보면 여기서 먼저 이제 21선, 5선 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단기 골드 코스 나왔고요. 여기서 61선, 21선에서 중기 골드 코스, 다시 여기서는 이제 120선을 61선 돌파하면서 장기에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골드 코스가 쭉 나왔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돌아왔었죠. 120선이 제 아래에 있고 61선, 이렇게 21선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배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제 차익 매물에서 이제 한번 쉬어가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쉬어가면 같이 거치면서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 수렴에 만들어 버리죠. 수렴되는 그런 구간을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한번 이제 아래쪽에서 반등이 올라오면서 어때요? 여기서 알려드린 대로 이제 61선, 21선, 5일선이 내려오면서 어때요? 수렴하죠. 그래서 수렴 패턴이 나온 이후에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거래량도 실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분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380만 주, 그 다음날 470만 주. 그래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수급을 탔는데 중간중간에 거래가 더 증가하죠. 중간중간.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이때처럼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죽었으면 조정 나와서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쭉 더 이렇게 평이하게 갔으면 흘러내렸겠죠. 매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한번 조정 나온 상태에서 다시 거래량 한번 더 터지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줄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거래량 증가하면 다시 올랐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상향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21선 방향도 이쪽으로 쭉 가는 상태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정배열이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지지해주는 그런 힘을 받죠. 그래서 역배열일 때 내릴 때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특징이라면 정배열 됐을 때는 어때요? 아래쪽에서 61선, 120선에서 아래쪽에서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가니까 좀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상승 패턴, 상승 추세를 만들어니까 가는 모습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 이제 추세선을 이제 그어서 본다면, 그래서 본다면, 이렇게 그려지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굵은 선으로 그리면 이제 추세선으로 우리가 대응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제 강하게 음봉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도가 나온 거죠. 매도. 우리가 추세선으로 그어놓고 계속적으로 대응했다면 이 구간이 우리가 이제 매도에서 빠져나올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 양봉을 만들었는데 긴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추세에 가려면 그 다음날 이렇게 흐름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이제 갭 상승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갭 좀 하락해서 나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 이렇게 또 대량 거래 터진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하고 가려면 쉬었다가 한번 가는 시점에 보면 어때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거래가 터지는 거 아니라 줄었죠. 도리어 쭉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반등 나왔는데
돌파하지 못하죠. 거래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여기에 이 꼴이 달면서 쭉 내려버리죠. 그래서 거래가 실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어때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밀렸다는 것은 결국 이 라인 부분에 이 가격대에 사람들이 물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정 나오니까 어때 이제 계속적인 결국 이제 5일선에서 21선을 이제 이때는 한번 악재가 나는데 불구하고 21선에 지지받았는데 20선을 밀려나면서 추세 20선을 쭉 적어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21선도 이제 저항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지지받고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터치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오니까 여기서 반등 나와도 여기서 저항받고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진기업이 단기간에 가려면 21선을 빨리 안착해서 이렇게 흐름을 20선 타고 가야 되겠죠. 지금은 그러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추세선으로 본다면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서 매도가 나왔어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런 십자형 캔들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지 못하면서 나왔다는 것은 여기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음봉이 쭉 나오죠. 그럴 때는 추세를 깨고 나오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수익을 챙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밀렸다 여기를 추세를 복귀하고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눌려있는 상태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1선에 또 5일선 이렇게 내렸죠. 그러면 이제 단기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21선 저항 받으니까 어때? 이제는 5일선 쭉 저항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신기업이 올랐다 5일선을 안전히 다시 타지 못한다면 밀려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다시 재차 이 라인을 강하게 한번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지지해줬던 이 라인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로 5일선 타고 올라가야지 되겠죠. 최종으로 21선 복귀하는 흡이 나와야지 단기적인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면 조정을 거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그때쯤 조정 나오면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현대 시메트고요. 네, 워낙 이제 여기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평소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뭐 5천주, 하루에 5천주, 3천주, 1천주 이제 그렇게 거래량 거의 뭐 현대 시멘트 이런 종목은 이제 가치주 성격이 크죠.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주 이제 그런 종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남북 경협 때문에 이제 깨어난 거고요. 현재 보면 이제 추세선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이제 저점을 쭉 연결해서 거의 이제 완전 수렴한 상태에서 거의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종목이 이제 매물이 생기게 되면 물려있는 사람도 이해했으니까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차트를 보신 것처럼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서 입구단은 연망청이 나왔죠. 연망청이 나온 상태에서 어때요? 여기에 또 저항받고 이렇게 대량 거래로 밀려내온 거죠. 그러면 아침에는 여기까지 양봉을 만든 거잖아요. 양봉을 만들었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차익 매물 나와서 음봉이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 캔들 보면 양봉 나왔다가 음봉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당히 여기에 매물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밀고 올라가 양봉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은 거래량 나온 거 보면 여기에 상당히 물려놓은 매물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21선 이제 정배열 이렇게 가니까 21선 쭉 타고 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21선이 중요한 지금 현재 생명선 역할을 할 것 같고요. 21선이 지금 현재 생명선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추세 그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해서 한번 급락 이렇게 밀려내는 적이 있었죠. 그래서 추세 흐름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추세선으로 이렇게 가다가 타다가 다시 추세선이 이제 가파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되게 가파라지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가다가 수급이 이때 이제 거래량 보면 한번 거래 터지고 행보하다가 다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쭉 거래량 막대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쭉 상승하는 흐름 타는데요. 결국 이렇게 원래 이 추세가 맞죠. 그래서 이 추세를 타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돌발 악재 때문에 밀려갔는데 이 추세에서 벗어날 때 5일선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5일선을 이탈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급등 가다가 이렇게 이 꼴이 길게 다는 캔들 이렇게 연봉까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은 이제 매도 자리가 되겠고요. 현재 하단부로 이제 본다면 내가 이 기준을 이 자리로 확인한다면 지금 추세 상태 21선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종목은 이런 추세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상한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오다 이런 상황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21선과 5일선 벌어지면서 쭉 5일선 타고 가게 되면 여기 보면 5일선을 제가 기준 삼아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렸고요. 일단 이럴 때는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추세선은 이렇게 20선과 맞물려 있는데요. 현재 상태 여기 밀려 내려가 되면 상당히 좀 조정이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경협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추세 선상 지금 거의 비슷하죠. 지금 거의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수렴된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가볍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이 저점, 두 저점을 추세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지금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자리는 매도를 해서 지금 수익을 챙겨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매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추세를 타고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추세가 뭐 가파르게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지금 꺾어내라는 거죠. 큰 그림에서 또 21선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제 20선이 아래쪽 내려가기 때문에 5일날 내려가게 된다면 다음 장에서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이제 고점 부분에서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빨리 복귀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추세를 다시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 보면 20선을 중요하게 생명수 본다면 아직 데드코스 나왔지만 바로 복귀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나와서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현대가스 같은 경우도 추세선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의미 있는 저점을 쭉 선으로 이 빨간색 따라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서 벗어난 이 지점을 한번 이제 어떤 매도 자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래량을 보면 거래가 한번 이제 턴에서 올라가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어때요? 여기 올라갈 때는 거래량 하나씩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거래량 한번 치고 거래량 한번 치면서
이렇게 거래량 치면 한번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이렇게 흐름을 탔어야 하는데 좀 음봉이 좀 길어지면서 네, 조정이 나오면서 네, 또 이제 거래도 또 실리죠. 그러면서 여기에 물려놓은 물량을 만들어 버린 거죠. 여기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린 시점에서 좀 조정나다 바로 이 추세를 타고 적어도 이 5일선 부분을 통해서 추세를 타고 얘를 가져야 되는데 밀려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전체 이제 21선을 다시 복귀한 흐름이 중요한데요. 그러지 못한다면 조정권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이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만들기 전에는 빨리 이렇게 20선을 지지받으면서 5일선을 타고 다시 흐름을 타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20선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제 고점을 낮게 만들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파동 나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일부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제 뭐 금강산 뭐 그런 관련 좀 직접적인 또 관련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의미 있는 이제 이 추세 선상을 보았을 때 쭉 아직 깨진 상태는 아니죠. 이렇게 실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선상 21선과 맞물려 있죠. 22동 평선. 그래서 한번 이제 맞물리는 지점이 상승할 때 보면 21선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어떤 터닝 포인트에 타고 올라오면 이제 골드 크루스 나올 지점이 많았죠.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았을 때 시작 지점은 단기 이제 골드 크루스 많이 나왔는데 하락할 때 이제 5일선 내려오면 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데드 크루스 나올 수가 있는데요. 21선을 5일선 하향이 돌파하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아니죠. 그래서 이 추세를 봐야 되겠죠. 보이자라면 이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구간에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네, 추세 선상으로 본다면 일단 이렇게 딱 걸려 있네요. 그래서 21선과 지금 추세 흐름에 파동 흐름에 걸쳐져 있습니다. 20선. 그래서 만약에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20선을 이제 벗어나면 좀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네, 여기를 이제 어때요? 이 추세에서 계속 이어가서 한번 반등 나오려면 이때처럼 이 포인트 상승하고 이제 중요한 조정 이후에 올랐던 이런 거래량이 실린 게 중요하죠. 거래량이 강하게 실으면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진짜 이 추세를 계속 이 종목 이어가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지 못하고 거래량이 지금처럼 쭉 감소해서 지지부진한다면 이제 어때요? 이제 여기서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거래량과 추세 흐름 21선과 맞물려 있으니까 여기에 지지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남북 경협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격이 벌어져서 쭉 가면 어때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5일선을 타고 하다 밀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타고 파동을 이어가죠. 이렇게 중간중간 파동 이어가니까 5일선으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점 본다면 이제 꺾이는 시점에서 볼 필요가 없겠죠. 이때는 뭐 어떤 이제 악재에 의해서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보겠다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를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매도를 한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또 이 꼬리단에 이렇게 캔들 나오면 이제 고점 캔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또 음봉 나오면 연달아 또 거래도 많이 실렸죠. 결국은 거래량이 실렸는데요. 이때 1000만주 나오고 그 다음 2000만주 나왔죠. 1000만주 2000만주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3000만주 정도가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됐다는 것은 결국 이게 부담되는 거죠. 바로 이 거래가 터졌을 때는 올라가지고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차익 매물에 의해서 밀려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거래가 터졌는데 밀려나왔거든. 결국은 여기에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한번 반등 나오면 눌리는 거죠. 반등 나왔다 다시 올라오니까 어때요? 본전 심리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물려있으니까 거래가 3천만 주 정도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올라오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1000만 주 정도 나왔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3000만 주 정도 이제 거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큰 추세에 본다면 21선을 좀 지켜나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서 조정 나온 다음에 밀려내는다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 간다든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는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 지지가 만들어야지 어떤 행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롯데 같은 경우는 이 자리 저점 이 라인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려갈 큰 상황이 있죠. 거래까지 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을 올선 하향 돌파하게 되면 이제 단기 대득구수 나오죠. 그래서 밀려났을 때 이 자리 벗어나면 강하게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추세는 지금 DITI 보면 21선, 61선에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중장기 추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정 중에 뭐 조정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한번 한 번쯤 이제 턴에서 반등 한번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올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20선이고요. 여기서 캔들 보면 알 수 있죠. 이 꼴이 이렇게 이 꼴이라는 이제 음봉 줄줄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캔들 모양을 알 수 있겠고요.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버리죠. 이런 포인트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터져줘야지 올선 타고 쭉 갈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매수 세력이 약해지면서 흘러내는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이렇게 반등하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쭉 흘러내는 거죠. 그래서 21선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현재는 추세를 타고 하니까 그림이 깨지게 되죠. 여기 20선에서 밀려내오게 되면 그림이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종목이 더 쉬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선을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남북 경협주 현재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뭐 2차전지 관련 정보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이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런 이제 소재 관련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회사에서 불산 같은 경우는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바닥권에서 한번 급등이 나온 상태이고
현재 보면 네, 이제 이에서 이동평균선은 이제 60일선과 100일선을 돌파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상승 이후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그어서 보니까 이렇게 아래서 이제 저항받는 모습이죠. 하루 갔다가 터치받고 다시 조정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오늘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예, 보합권에 마감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쭉 어떤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이제 저점을 계속 지켜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벗어나면 이 최근에 낮아졌던 이 고점 추세에서 돌파하고 올라가는 지점이 나왔을 때 좀 더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올라왔다가 눌려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밀려내면 안 되겠죠. 밀려내면 다시 조정이 내려왔다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제 수렴해 가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반등 내렸다가 다시 재차 올라갈 경우는 이제 이게 60일과 20일, 100일선 쭉 가게 되고 20선 한번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동평균선을 또 수렴 패턴을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런데 현재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제 전기차 반도체 관련 소재 업종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상태가 다시 올라간다면 이제 여기서 만약 튀어 올라간다면 이제 저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점이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대 있는 이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한다면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상승해서 이렇게 대응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이제 이 라인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성 체크해 봤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삼성에서 이제 워낙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에 보면 이제 삼성 이제 애플이고 근데 이제 전체 시장에서 이제 화웨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에 점유율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이제 좀 이제 전략폰으로 이제 폴더블 폰을 좀 이제 올해 또 선보이고 내년부터 2019년부터는 휘어지는 폰 스마트폰 휘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 그런 부분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필름 관련해서 SKC 코롱 PI도 많이 최근에 올라갔고요. SKC가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올라갔고 코롱 인더 같은 종목들은 오늘 이제 매물에서 한번 다시 조정받는 모습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주식시장닷컴에 오늘의 투자 전략 종목으로 드렸었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저점이 이렇게 쭉 봤을 때 저점 봤을 때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0일선이 있고 60일선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평균선에 이제 저항받으면서 올라갔다 저항받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돌파하니까 이제 100일선이 이 저항이었는데 돌파하니까 지지 라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추세가 5일선이 올라가니까 20선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추세가 의미 있는 이제 저점에서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이제 거래가 한 번씩 좀 싫었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이 추세의 선과의 좀 일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을 타면 계속적인 관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PNT는 일단은 네, 이제 전고점까지 왔었고요.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1, 2, 3, 4, 5, 6, 7, 8, 9 한 9거래일 정도 이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여기 이제 매물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이 보신 것처럼 좀 줄어드는 상태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실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 전고점에 있는 부분을 이제 돌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거래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지금 좀 여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8,000원대에서 19,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렸을 때 돌파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한번 이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흘러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언급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어때요? 이제 바로 내려오는 경우보다는 좀 머물다가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 고단이 이렇게 음봉 나온다면 봉 길어지 이렇게 커진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거래에 실리지 못하고 밀려내려면 여기서는 이제 5일선 지지받고 하는데 5일선이 이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일선에 따라서 이게 업체를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A주시에서 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나중에 뭐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면 또 좋은 이제 매수 기회가 다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세선상 이제 이렇게 박스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에서 이렇게 벗어난 지점 최종적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급등 패턴을 보였고요. 이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런 흐름을 타다가 어떻게 내려오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면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렇게 돌파 간스크죠. 이렇게 다시 내렸으면 다시 이런 파동을 이어갈 텐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여기처럼 이렇게 가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요. 돌파를 하겠다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어때 모아졌죠. 수렴에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렴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결국 이제 매물이 소화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매물을 소화됐다는 것은 결국은 결국 이제 가볍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포스트캠텍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선상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를 가다가 이렇게 벗어나죠. 이런 추세에서 다시 이제 20선을 5선 돌파하면서 이제 골드코스 나오면서 다시 살짝 밀렸다가 다시 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상이 현재 쭉 보면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직은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를 벗어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20선까지 이제 보면 좀 쉬었다가 다시 반등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추세적으로 계속 가려면 이 추세에서 이어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런 흐름 보여야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러지 않고는 밀려넣으면 좀 조정이 왔다가 어떤 이제 이런 21선과 61선을 지키는 흐름을 테스트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추세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일진 머티리얼즈는 거의 뭐 추세에서 음인 이제 고점 부분에 이렇게 추세를 타고 저항받았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제 반등 나오면 이 추세에서 저항받는데요. 저항받고 다시 내렸다가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단기 이제 하락 추세에 이어갔다가 이렇게 보통 내려오면 이제 저점이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였었죠. 이 정도의 저점이 형성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때요? 저점이 높아지죠. 추세가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가는 21선과 맞물려 있죠. 이 빨간색 21선. 그래서 이 하단부에서 치고 이제 올라가면서 돌파하니까 강하게 이제 수급이 이제 달아붙는 거죠. 왜냐면 여기 저와 최근에 이제 고점이 낮으면 좀 저항 구간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파동을 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돌파하고 가니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네, 이제 21선 이제 골든 61선 20선 돌파하면서 중기 골든에서 지금 추세를 잘 흐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나중에 이제 이런 추세를 만들어 놓고 가는 종목도 보면 나중에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떤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동 평균선들이 좀 얽혀 있죠. 이렇게 얽혀 있고 또 이제 복잡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갈 때 깔끔하게 계속 가는 종목도 보면 어때요? 이런 종목도 있었죠. 이런 구간도 그래서 이런 구간을 만들어 가려면 어때요? 좀 깔끔하게 정배열되어 있죠. 21선, 61선 이렇게 정배열되어지면서 예, 좀 깔끔하게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동평선들이 이제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 좀 어려운 구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추세에서 보면 여기서도 딱 눈에 딱 보이죠. 예, 쭉 이 추세에서 어때요? 고점이 쭉 낮아지면서 어떤 이제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파동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동이 이제 짧아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응집해서 이제 가는데요. 일단은 이제 강하게 뭐 이때처럼 강하게 응집했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았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좀 일단은 좀 저항을 좀 부딪힐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뭐 에코프로 이제 살짝 밀리긴 하지만 추세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만들어 간 상태죠. 한번 크게 상승을 한번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쉬어가는 걸 횡보해서 추세선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하락했다가 이제 추세에 에코프로 오면 의미 있는 이제 저점을 쭉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추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파동을 타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흐름을 탈 것 같고요. 벗어나면 안 되겠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하게 하락했다가 급하게 올라오면 이제 바로 받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돌파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44,000원, 뭐 43,000원, 뭐 이렇게 이런 구간을 이제 돌파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추세를 천천히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 돌파 흐름이 이제 저항대니까 이제 돌파 올라왔을 때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 평균선으로 본다면 일단은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수렴을 잘 해나가고 있죠. 뭐 예상해 보면 이제 60일선, 120선에서 20선도 올라오죠.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간다면 수렴하고 가니까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했다가 이렇게 추세를 바뀌었을 때 천천히 움직이면 그 다음은 나중에 한번 이제 더 시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종목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P&E 솔루션 보면 이제 뭐 상승을 이어갈 때 보면 이렇게 큰 그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자리 벗어날 때 이런 자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본다면 맞물린 지점이 20선과 5선 돌파하는 이 골드코스 자리가 된 거죠. 네, 추세에서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반등했는데요. 현재 다시 추세로 본다면 한번 눌렸다가 그래서 이 60선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세를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서 대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1선이 우리가 이제 21선이 이렇게 추세 상승할 때 하고 이렇게 조정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바로 가지 못합니다. 네, 결국 이제 아직 21선이 방향 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제 이렇게 좀 더 여기서 머물러 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20선 이렇게 턴하겠죠. 그래서 다시 60선과 만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볼 텐데 일단은 어느 지점에서 이제 턴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전기차 관련 체크했고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 뭐 지나갔던 종목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만드는 회사죠. 네, 만든 회사고요. 이 종목이 어때요? 한번 상승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갔고요. 이제 워낙 이제 이때 기관들이 사들어갔다가 좀 악재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중요한 리포트를 내면서 한번 올렸죠. 이 큰 추세는 이 추세 선상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런 추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큰 그림 보면 이렇게 강하게 바뀐 거죠. 네.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이때보다 상당히 컸던 흐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파동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추세를 쭉 타고 하다가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이런 추세에서 이렇게 큰 그룹이 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난 흐름이 나온 거죠. 이런 자리 이제 보니까 21선, 5선 하향 돌파하면서 단기 데드크로스 나온 거죠. 하락 신호. 그래서 이 추세선과 맞물리죠. 상승에서 벗어나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매도를 헬스화되고요. 이제 워낙 이제 이때는 이제 변동 심하니까 좀 지저분한데요. 현재 구간을 본다면 이제 추세가 이렇게 되죠. 의미 있는 이제 고점에서 쭉 추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21선과 20일 이동 평균선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계속 저항받는 거죠. 올라오면 저항, 올라오면 저항, 21선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하락 추세 벗어나기 위해서는 20선을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하죠. 21선 저항이니까 21선 저항받고 있죠. 여기서는 61선 한번 이제 반등 나서 61선 저항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21선 지금 계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턴하는 흐름이 중요하죠. 20선 안착하고 21선 이를 5선이 딱 돌파하면서 상향 돌파하면서 이렇게 골든 코스가 좀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지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겠죠. 이런 데가 나왔을 때 이제 타임이 되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21선에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셀바이 때 이런 과정을 벗어나 흐름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어떤 이런 구간을 만들어낸 이후에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템 매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보면 쭉 하락 추세에서 추세선상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난 흐름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21선이 21선이 지금 아랫방향으로 가고 있죠. 아랫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추세에서 이렇게 이제 가는 흐름에서 나오더라도 일단 20선이 아랫방향이니까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야지 20선이 이제 안만하게 가겠죠. 과정에 그래서 이제 골드코스 나오고 한번 이제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이제 120선과 60선이 이에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추세를 안전히 돌리기 위해서는 좀 엄청난 호재가 나와야 되겠고 거래량도 이제 좀 전반적으로 크게 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이때 보니까 거래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때 매도하고 나왔었으니까 우리가 거래에 실리고 이 꼴이 길게 나니까 여기에 이제 매물이 형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 반등 났을 때 저항받으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못했죠. 여기를 이 물량을 잡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반등 나오고 저항받고 해서 다시 하락하는 흐름 보였고요. 추세에 이렇게 해서 타다가 상단 이렇게 이제 상단 저항선 하단 저항선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니까 이제 계속 추세에서 벗어나니까 밀리니까 계속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펜션 같은 종목은 지금 보면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이라 한번 다 볼게요. 그래서 고점, 의미 있는 고점이죠. 쭉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두꺼워서요. 펜으로 이렇게 하는 게 두꺼워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하락주에서 벗어난 지점이 이제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이제 골드코스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춰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21선을 안전하게 이렇게 꺾여서 지금 누웠으니까 안전하게 올라가서 턴에서 돌리는 흐름을 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밀려 내려가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저점 라인 만약에 밀린다면 이 저점 나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추세를 잡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기적 아예 내려오지 않고 다시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나와야지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전을 기회를 이렇게 이제 잡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하락시에서 이제 살짝 벗어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보면 20선, 5일선 돌파하면서 이제 골드코스 나왔는데요. 이제 중장기 추세가 이제 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추세 본다면 이 60선과 20선을 이제 안전하게 돌파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연제 관해서 그런 흐름이 좀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20선 이제 꺾어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습니다. 단기적 하락 추세에서 이런 이제 골드코스 나왔으니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61선과 120선을 완전히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60선, 120선을 딱 계속 지지받고 왔는데 이때부터 반대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올라오면 이제 저항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다시 추세의 흐름에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만약 다시 내려가면 예,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 20선이 중요한 좀 라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는 여기서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지금 곧짝 추세가 아래쪽 방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추세가 돌렸을 때 들어가야 되겠죠. 네, FST. FST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수렴 패턴에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선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수렴에 5일선을 타고 이제 급등하기 때문에 5일선이 중요한 우리가 매매하는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갑자기 급등해서 이격이 벌어지면 가면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뭐 캔들 배웠을 때 이런 부분 많이 말씀드렸었죠. 5일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음봉 나왔다가 한번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온다면 이럴 때는 어떤 이제 세력들이 팔기 위해서 어떤 자극을 주면 개인들이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사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죠. 한번 조정 났을 때 한번 따라 들어갈 때 반등 나서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 이제 또 고점에서 또 더 사서 물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캔들 교육 때 이런 캔들 흐름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자극 주니까 한번 올렸다가 다시 그 다음날 한번 더 올라가 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만약에 이렇게 음봉 나오거나 연망청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캔들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승 중에 가다가 갑자기 올수 한번 깨졌다가 양봉이 강하게 나왔다. 이럴 때는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올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넘기면서 개인들이 결국 사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캔들이고요, 모양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럴 때는 추세선보다는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5일선 지지받고 하니까 5일선 따라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지지선 역할을 해준 거죠. 5일선이 다시 이제 깨고 내려오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저항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해서 흘러내리는 거죠. 저항해서 결국은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이 줄면서 하향되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돌파하고 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저항받는 거죠. 그래서 매수 재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항에 의해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KMW 5G 관련해서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세선상 흐름을 여기서 보시면 쭉 이렇게 이렇게 그어놨었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는 점이 이제 20선, 5일선 돌파하는 이제 골드크로스 지점과 이제 맞물려 있는데 현재 부분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턴한 거죠. 상승으로 턴한 상태이고요. 큰 그림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종목은 어때? 이렇게 가지면서 5일선 타고 하죠. 그러면 5일선을 쭉 봐서 이렇게 일단 이제 1차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고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이런 가정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제 봐야 되는데 20선 올라오니까 쉽게 이제 이쪽 방향이다 보니까 쉽게 한번 조정 나오지만 다시 아래쪽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제 추세선은 지금 현재 보신 것처럼 20선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1선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다시 추세선으로 그리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제 21선과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KMW 같은 경우는 21선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여기서 이탈하면 우리가 물량을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지 현재 상황에서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추세선상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그려서 볼 수가 있고, 또 어때요? 이렇게 저는 약간 큰 그림 본 거고요. 이때는 어때요? 내가 바라볼 때는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려가니까 이 질의 이제 저점이죠. 그러면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벗어난 지점에 일단 매도를 하고 나중에 추세 복귀할 때 다시 매수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을 어느 지점에 이제 기준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방향 살짝 바뀔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그래서 내가 의미로 두는 이제 지점을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보면 일단은 이제 올라오면 여기서 120선을 이제 60을 돌파하면 이제 장기 골드코스 나오죠. 여기는 단기, 중기, 장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지점에서는 다시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큰 그림의 추세가 이렇게 이어갔지만 결국 이제 추세가 바뀐 거죠. 여기서 한번 바뀌었다가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벗어났을 때 5월선이죠. 5월선을 벗어나는 이제 이렇게 음봉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한다든지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매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겠고요. 이제 큰 그림에 이렇게 파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좀 지키는 흐름이 중요하죠. 네, 21선을 다시 복귀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조정 나왔는데 여기서 추세에서는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더 5월선을 타고 갔는데 이 추세에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더 나오면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큰 그림에서 이런 추세는 한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은 120선이 위에 있고 6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쉽게 바로 못 가는 거죠. 추세를 계속 이렇게 타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한번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그러면 이제 60선 방향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60선을 꼭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하겠고요. 21선 올라가니까 한번 이제 단중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빨리 올라가야지 21선 5선 따라 들어오니까 데드크로스가 안 나오겠죠. 하락 신호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잠깐 흔들림에 다시 이렇게 빨리 턴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밀려 내려가면 안 되겠죠. 60선이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60선이 좀 지지받고 이렇게 턴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다시 추세를 복귀하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좀 더 올려가려고 하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쇼박스 같은 경우는 추세에서 의미 있는 이제 고점 쭉 봤더니 상당히 아래쪽이죠. 네, 이런 종목은 아직은 쳐다보면 안 되겠죠. 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죠. 이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한번 이제 그때 한번 따라서 시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수렴 이후에 뭐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상당히 더 강하게 흘러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거의 비슷한 가격이 있으면 좀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격대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느냐 아랫방향으로 가느냐가 지금 흐름에 중요하죠. 이 방향으로 가면 이제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가고 아래는 좀 매도 선점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 신호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이제 변곡점에 있습니다. 바이넥스. SK하이닉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때 한번 상승을 이어가다 하락 한번 족속고요. 이런 부분에서 21선을 5선 돌파 골드코스 자리가 중요한 이렇게 이제 어때요? 벗어나는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됐죠. 이런 부분은 이제 매수 자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번 계속 설명드렸죠. 여기를 하락 추세 벗어날 때가 매수 자리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렸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큰 추세에서 보면 이 61선 자리가 장기 추세 파동의 중요한 흐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밀리면 상당히 또 이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이어지겠죠. 네. 지키는 게 61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SK하이닉스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서 5일선 타고 쭉 급등하면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죠. 5일선 벗어나면 매도한다든지 물량 줄여야 되겠죠. 이때도 이렇게 5일선, 이렇게 21선 이렇게 벌어지면서 5일선이 쭉 위로 가게 되면 이럴 때는 5일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일선 벗어나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네.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한금환일거님이 올리신 거 한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TC 아이컨트로스. 이 종목을 보면 어때요?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죠. 네, 거래량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행보하다가 그 다음날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와서 이제 이꼬리단의 캔들 나온 거죠. 결국 이제 이 자리가 이꼬리단 캔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매물이 딱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쭉 나눠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쭉 이꼴이 이렇게 긴 캔들 나오니까 여기가 매물이 있는 거죠. 물려있다. 사람들 물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 신호를 준 거죠. 우리 캔들 배웠으니까 이런 캔들 나오면 그래서 조정이 쭉쭉 나왔다가 이게 올라오는 21선 자리에서 근처에 이제 지지받고 반등이 오는 거죠. 반등 쭉 올라오니까 이 자리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29,000원대부터 이 라인에 물려있는데 올라오니까 이제 저항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좀 더 터져줘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 100만 주가 넘어가는 이 거래가 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텐데 그러지 못하죠. 결국은 이제 매물에 의해서 올랐다가 다시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매물화가 이제 된 거고요. 이 정보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다시 이제 21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고 가려면 엄청난
거래가 좀 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직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결국 이제 저항받는다는 거죠. 올라오면 저항받으면서 내려온 거고요. 네, 오늘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21선을 아래쪽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종가에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21선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밀려내려게 되면 한 번 더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가격 우리가 리스크 관리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선을 지지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뭐 기업 내용으로 말씀 보자고 잠깐 언급해 드리면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성장했고요. 이익 면에서는 1분기 때 한 25% 줄었고요. 네, 뭐 세전 이익 부분에 보니까 이제 종속기업 관련해서 지배구조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작년보다는 좀 좋아지면서 좀 이렇게 순이익 부분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인 것 같아서 종속기업하고 이제 지배구조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순이익이 좀 좋아졌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지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우리가 재무제표에 배우셨던 것처럼 500 매출은 10% 늘었는데 일단 매출 원가가 한 11.5%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뺐더니 매출에서 58억 정도 이익이 되는데 그래서 매출은 증가했는데 원가가 좀 증가했다는 거고요. 원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 총 이익이 한 58억 정도. 거기에 판매비, 관리비, 뭐 이렇게 인건비 포함해서 빼서 이런 걸 해다 보니까 32억이 나온 거예요. 이걸 매출 총 이익에서 판매 관리 뺐던 26억.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출면에서 이런 상태이고요. 일단은 자산 쪽에서 본다면 네, 자산이 한 2,647억 정도 되고요. 부채가 747억 정도, 8억 정도 되고 이제 자본이 되니 빼니까 1,899억 정도 되니까 일단 이제 재무 상태로는 좀 안정적인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이죠. 일단 현금이 한 184억 정도 되고요. 부채에서는 단기 차입금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단기 차입금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돌발 부채 될 수도 있고 또 이자가 면에서 단기 차입금이 이자가 세죠. 그런 부분.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렇게 이제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내놨던 거고요. 다시 반등 나왔을 때는 아마 이제 거래량이 좀 강하게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이렇게 터져줘야지 반전이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다면 21선을 좀 지키기가 힘든다는 거죠. 이 21선을 가지고 좀 기준 삼아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거래량 털려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라간다면 보유하되 그러지 못하고 올랐다가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늦은 밤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내일이 또 선거일인데 지방선거일인데 투표도 잘하시고 또 좋은 일꾼들이 많이 뽑혀서 좀 더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